이미 고인이 된 이 고 김문기 씨, 김문기 씨의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이 생생한데 시장님이랑 같이 골프도 쳤어 라는 딸에게 했던 그 자상한 전화 대목도 좀 생생합니다. 어쨌든 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기소된 상태인데요. 김문기 씨, 검찰이 김문기 씨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 고인의 유가족이 만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어제 검찰은 김문기 씨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유가족들은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김문기 씨가 함께 사진도 찍었고 표창장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유가족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가 찾아와서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라고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의 어떤 통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유가족이 왜 모른다고 하냐라고 하자 이재명 캠프 선거 인사는 깜빡 블랙아웃이다.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가 생각 안 났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빌릴 때는 그냥 살짝 블랙아웃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느냐 사실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은 진짜 말도 안 돼. 퀴즈를 같이 나갔는데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신 건 사장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대표가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뭐 의견을 하고 나중에 끌어갔다면 시간 낭비만. 자,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라는 대목인데 서재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 자체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법성에 관여한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 때는 몰랐었고 이후에 그 대장동 이슈가 터지고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국감이 할 때는 다 알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캠프 측 인사도 사실은 저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표성을 띠고 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아니면 혹시나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2월 2일입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3월달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어떻게 보면 충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문기 어떤 그 좀 고인의 좀 명예도 그렇지만 이게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 대장동에서 정말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꾸 설계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설계가 그 부정의 설계가 아니고 민간의 어떤 이익을 공공 환수로 해서 이렇게 좀 창의적인 행정에 그걸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인데 김문기 자체를 알고 몰랐다는 것으로 계속 허위 발언 혐의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또 유족이라든지 저런 증인의 신청도 그 더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기 어떤 처장을 이재명 그 지사와 안다고 이렇게 판명되면 그 이후에 어떤 녹취라든지 아니면 어떤 더 관계에 대해서 최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증거나 어떤 녹취라든지 좀 제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님. 오늘 민주당은 어떤 때는 녹취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녹취를 제공하면 그거는 서로 제3자들끼리 한 얘기라고 하고 하니까 뭐 저는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즉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나올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누구냐? 그러니까 호주 출장을 같이 간 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정진상 실장도 이 김문기 실장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추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셋이 같이
차를 타고 골프장을 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의 핵심은 유족들은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시장님과 그때 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와서 증언을 하겠죠. 그러면서 모를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 정도 진술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저는 유동규 씨가 와서 과연 여기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또 고 김문기 씨를 모르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후에 모두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입국 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털어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재판을 보시면 쌍방울, 대장동, 성남FC 다 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각각 나눈 재판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이 세 개의 재판과 수사에 다 연관이 맺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뭘 물어볼 거냐, 뭘 얘기했느냐 이걸 지금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뭐 언론에 다 알려진 정도다. 재판에서 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왜 변호인단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할까라는 것을 저는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동규 씨가 김문기 전 본부장하고의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모를 수 없었다라는 정황을 얘기할 거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된 보고 문건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있었다,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 준비 기일 재판부 김용 유동규 증인 채택. 이재명 대표 측 사건 관련 이상의 신문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언론 인터뷰 내용 많이 보도돼 이에 대해 신문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2015년 1월 김문기 동해 호주 출장을 언급한 바 있죠. 당시 이재명, 나, 김문기 3명이 함께 골프 쳤다. 캐디가 없어 같이 카트를 타고 다녀야 했고 5시간 내내 같이 얘기하고 카트를 몰아준 게 김문기 팀장이다라고도 자세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좀 빨리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상이잖아요. 다른 뭐 대장동 혐의와 다르게 뭐 배임 혐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비교적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직접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나 유가족들,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도 모를 리가 없다,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금방 결론 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법에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은 대법원까지 1년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금방 나오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법원이 그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김문기 씨 제삿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일주기예요. 그런데 작년 내일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 김문기란 사람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기란 사람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방송했을 때 그 시점에 깜빡 블랙아웃이 왔다. 그런데 방송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거든요. 한 서너 번 했거든요. 서너 번 할 때마다 그때마다 깜빡 그 블랙아웃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김문기 씨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김연아 의원님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거든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무슨 의미냐면은 대장동을 내가 안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김문기를 아는데 대장동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장동을 안다라고 하면 작년 선거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증인이어야 하는데 증인인데 그 유동규 씨가 뭐 김용이나 아니면 정진상과 같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거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 스탠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재명 대표가 놓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결과가 민주당에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문기 처장 문제가 아니라 대장도에 연결되는 문제고요. 저는 검찰의 문제가 뭐냐면 증인 채택이 유동규나 김용
실장을 그 김용 전 부원장을 불러면 똑같죠. 김용은 모른다 그 주장하고 유동규는 다 안다로 얘기하는 건데 제3자적 그 인물이라는 증언이 나와야 된다. 왜? 유동규는 범죄자고요.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김용 전 부원장한테 8억을 줬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1억을 자기 부인의 포르쉐 1억 4천에 증거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와 김용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그러면 유동규, 김용, 그리고 김문기 실장, 이재명 지사와 4명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직원이라든지 성남시장이 있을 때 한 분이라도 증언이 있겠죠. 그런 거를 검찰이 추가로 찾아내야 되는데 오직 유동규, 김용의 입에 진술에 맞다. 특히나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 8억을 받아놓고 1억을 횡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줬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공소장에는 김용에게 대선 자금용으로 8억을 적시했던 거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신뢰성이 계속 깨지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이제 그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은 아니고 이제 캠프 인사의 발언이다. 라는 걸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